자, 오늘은 지구의 크기와 운동, 요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구의 크기를 처음 측정했던 사람은 바로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고,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게 필요했다. 즉, 원의 성질, 중심 각의 크기, 요 세타라고 했는데, 요 중심 각의 크기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게 서로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각이 이렇게 세타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호의 길이가 1이라면 비례식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라면 한 바퀴 돌면 우리가 360도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는 지구 전체에 뭐가 되냐면 둘레가 되겠지. 지구의 둘레.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만약에 x 이렇게 놓는다면 지구의 둘레 값은 결과적으로 세타분의 360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둘레 대신에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를 2파이r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내항하고 외항을 곱하게 되면 2파이 r 곱하기 세타 값은 결국은 360 L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 R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2파이 세타분의 360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를 알았다고 그랬었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하진 날 시에네라는 곳에 우물이 있는데 태양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길다란 막대기를 이렇게 그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선은 평행하게 온다고 가정을 해서 그림자와 이루는 각도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7.2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지구의 크기 혹은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가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원리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가정,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해야지만 사실은 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두 가지 가정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때 이 7.2도라는 이 각도는 태양광선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과 또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한 이 막대기가 연장한 선은 지구 중심과 이루게 되는 거고, 이때 이 7.2도라는 각도랑 지구의 중심각의 크기는 서로 엇각으로 같게 되지.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는 반드시 이 그림자와 이루는 각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해야 되는 값은 바로 이 7.2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아까 우리가 했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서로 비례한다라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중심각 세타 대신에 7.2, 요거일 때 호의 길이, 그때 당시 측정했던 호의 길이가 이제 925km다 이렇게 본다면, 요거에 이제 한 바퀴 돌면 360도일 때는 바로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측정했던 값이 대략 지구 반지름이 얼마고 보니까 7365km, 근데 실제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실제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약간의 타원체고, 또 그때 당시에 측정했던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사이의 이 길이가 실제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거리 측정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 못한 측정 방법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7300이랑 6400이라는 이런 좀 거리 차이를 보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또 위도차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뭐 부산이다 혹은 뭐 광주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지점에 위도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만약에 서울의 위도값이 37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의 위도가 만약에 35도라고 한다면 이 두 지점의 위도값의 차이가 결국은 지구의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37에서 35 빼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그때는 2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비례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전으로 갈 건데 이거는 잠깐 이렇게 봅시다. 지구를 이렇게 내가 그려보면 여기 보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를 뭐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북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남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연장선을 쭉 그려보게 되면 이 북극하고 남극을 연장한 선 끝에 바로 누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북극성이라는 애가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 자전축의 그 중심에 결국은 북극성이 존재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지구는 스스로 돕니다. 요렇게 돌아. 요렇게 도는 거를 바로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자전하는 방향을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계 방향이다 혹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 서해안, 동해안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자전 방향은 반드시 서에서 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먼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전 속도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한다는 얘기는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회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요거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시간에 15도를 자전하는 이런 자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억해야 될 게 자전하는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그 다음에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를 자전한다. 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바로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전 방향, 그 다음에 자전 속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놔야 돼.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라는 거. 바로 이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태양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태양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하게 되지. 그럼 결국 그거는 낮과 밤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별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여. 그거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치 별들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인데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이제 일주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일주운동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운동. 이거를 전체 일주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달, 별과 같은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을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일주운동은 실제로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상적인 운동이야. 그 가상적인 운동을 우리는 겉보기 운동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방향하고 속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버스를 타고 앞으로 가게 되면 가로수나 사람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구가 아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고 했는데 일주운동 방향을 보면 당연히 모든 그 천체들은 지구의 자전 방향하고 반대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그 속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랑 같은 속도가 되기 때문에 얘도 1시간에 15도씩 자전을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서 바라봤을 때 가상적인 하늘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 온 우주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지평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반 모양의 반구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면 돼.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체들, 그러니까 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천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할 거고, 우리가 그 일주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천구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 거고, 여기에 관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중위도 정도, 위도 한 37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이 이쪽, 우리 머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쪽에 이렇게 북극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극을 쭉 영장한 선상에 봐고 뭐가 있다고 그랬었냐면은, 북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래서 바로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자전을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돼. 또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북극성이 있는 쪽이 당연히 북쪽이 되는 거고 그 반대 방향은 남쪽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럼 당연히 저쪽은 동쪽이 되겠고 이쪽은 서쪽이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지구는 아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고 했고 천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봤더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도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 그것도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 운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천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던 천체라면 얘는 동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끔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있던 별이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또 여기 있던 애라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체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떴다가 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잘 보는 것처럼 동쪽에서 떴다가 여기 최고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서 떠서 최고 고도에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바라보게 되면 이쪽이 남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냥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쳤다가 서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의 일주운동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래서 각 방위에 따라서 동서남북 위치에 따라서 별들의 일주운동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그 다음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남쪽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거 방위 표시가 이렇게 있지. 동서남북 이렇게 있을 때 북쪽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북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그래서 여기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봐준다면 요쯤에 이렇게 북극성이 보일 거고 북극성은 회전축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더라도 북극성은 일주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하지만 대신 다른 천체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회전 방향을 보이게 돼. 이렇게. 그래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별들이 북극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고 또 동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를 생각해 봐. 그럼 이쪽 방향을 바라본 거야. 그럼 이쪽 동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 됩니다.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그럼 결국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뜨고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동쪽에선 떠야 돼. 근데 남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사선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쪽 서쪽 방향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럼 결과적으로 서쪽으로는 천체들이 져야 되는데 남쪽에 거쳤다가 서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이쪽 사선 방향으로 별들이 일주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반면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거꾸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바로 이런 모양의 별들의 일주운동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서 관찰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봤을 때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쪽 하늘은 이렇게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사선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서쪽 하늘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고, 남쪽 하늘은 거의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그림들 주어지고 그 각 하늘에서의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특히 요 북쪽 하늘 요거를 바라봤을 때 모습이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잠깐만.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사진 촬영은 벌브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리개를 좀 열어놓고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를 지금 찍게 되면 별들이 움직인 이런 궤적들을 볼 수 있어. 여기서 이런 궤적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궤적이 결국은 별이 움직인 자취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 길이를 측정을 하고 이제 호의 길이가 되겠지. 그때 이 각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15도가 나왔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시간에 15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1시간 동안 촬영한 그런 사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30도면 2시간이 되는 거고 45도라면 3시간이 되겠지.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각도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그 각도를 꼭 그 1시간에 15도라는 개념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북극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여기에 어떤 별이 위치하고 있다면 앞으로 6시간 후면 이렇게 90도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또 6시간 후면 또 90도만큼 움직이고 또 6시간 후면 이렇게 움직이고 또 6시간 후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라는 그 자전 속도로 인해서 90도라는 거는 결국은 6시간씩 걸리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6시간 후의 위치가 어디가 될 건지 혹은 6시간 이전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의 공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구의 공전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에 대한 개념도 한번 좀 알아봅시다. 자, 공전이라는 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라는 애가 이렇게 태양 둘레를 도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자전축이 있어서 스스로 자전도 하지만 태양 둘레를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 이걸 우리는 지구의 공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 근데 아까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요 방향을 우리가 서에서 동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방향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돼?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다. 그렇다면 공전 속도는 어떻게 되냐? 공전 속도는 우리 그 지구라는 애는 한 바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 때 1년이 걸립니다. 즉 365일이 걸리겠지. 근데 그동안 전체 한 바퀴를 회전하는 거니까 원궤도가 되는 거니까 360도를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360하고 365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략 1도라는 각도를 움직이게 된다. 즉 하루에 약 1도를 움직이게 되는 게 바로 지구의 공전 속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볼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여기 지구의 위치가 여기 E1의 위치, 지구가 E2의 위치, 지구가 E3의 위치, 한 뭐 2달 간격씩 관찰을 했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가 E1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양은 천구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천구, 가상적인 하늘. 이게 띠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태양이 S1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E2에서 바라보게 되면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S2라고 봅시다. 또 지구가 E3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은 S3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태양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방향 같아? 아니면은 반대 방향 같아? 둘 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향,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가 그 둘레를 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 태양의 연주 운동. 여러분들, 연주 운동은 아까 일주 운동이라는 거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이라고 했지만, 연주 운동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연주 운동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시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해, 어떤 책에서는. 그래서 연주 운동과 시운동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지구의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인데, 우리가 아까 일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졌잖아. 근데 이 지구의 공전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똑같은 서에서 동방향이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속도는 똑같이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 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E1에서 E2로 갈 때 여기 다른 별들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이 별들은 가만히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구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연주 운동,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다른 천체들, 태양을 제외한 모든 천체들은 연주 운동 방향이 동에서 서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요 개념이 상당히, 특히 요게 이제 예외성이 되기 때문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태양이 지나가는, 사실 태양이 지나가는 건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그 태양의 연주 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이때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황도라고 부릅니다. 황도. 태양의 색깔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노란색 길, 이렇게 해서 황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에 지구인들이 별자리들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총 12개의 별자리가 바로 이 황도상에 나타납니다. 그 여기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도 12궁, 이렇게 표현을 해. 황도 12궁. 여러분들도 별자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바로 그 별자리가 바로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위치하는 별들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지구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이랬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이 있는 곳에 있는 별자리가 바로 그 계절의 별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가 2월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월달의 별자리가 만약에 물병자리다라고 한다면 2월달에 태양이 있는 위치가 바로 물병자리가 되는 거고 2월달에 별자리가 바로 물병자리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월달에는 이 물병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왜냐면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2월달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이 물병자리랑 반대편 쪽에 있는 정확하게 일치해서 반대쪽에 있는 애를 밤 12시에 다른 말로 한밤중에 관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자, 지구의 공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전 방향 기억해 놓으시고 공전 속도는 하루에 약 1도씩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루에 1도씩 공전한다. 그래서 이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태양의 연주운동, 일주운동이 아니라 이번엔 연주운동이고 그 다음에 계절 별자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고? 지구의 공전 방향과 똑같은 서에서 동이 됩니다. 하지만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는 별자리들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 변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해진 직후의 서쪽 하늘의 모습을 관찰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해가 진 직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쪽 하늘에 여기 지금 태양이 여기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본다면 쌍둥이 자리든 오리온 자리든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즉 별자리들하고 태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보면 별자리들은 자꾸만 여기가 서쪽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서쪽 하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아까 잘못 썼구나.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지. 그래서 결국 태양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본다면 별자리들은 서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즉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반대로 얘네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별자리랑 태양은. 그럼 여기는 이 별자리들을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본다면 태양은 마치 얘네 둘이 가까워져야 되니까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여기가 서쪽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서쪽에서 점점점 동쪽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 별자리 변화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태양이 지나가는 이 길을 우리는 황도 12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때 그 황도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별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는 여기 지금 뭐 12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태양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8월 달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8월 달에는 우리는 개자리를 볼 수가 없고 8월 달에는 누굴 볼 수 있다? 염소 자리를 볼 수 있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의 별자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문제 같은 거 좀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